페이지 196페이지. 혈액순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순환계는 끝나게 됩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혈액순환. 보자. 혈액순환. 심장을 간단하게 이제 그릴게요. 간단하게. 요거의 심장이야, 요게. 알겠지? 초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얘가 뭘 그린 거야, 여기가? 좌심방. 네, 좀 크게 그리자. 조금 글자를 써야 되니까. 좀 동글동글하게 써주면. 얘가 좌심방. 밑에가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뭘 그릴 거냐면 폐라고 하는 기관을 따로 떼놓고서 이제 그릴 거고요. 폐. 아래쪽은 그냥 온몸, 우리의 온몸. 팔다리도 다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심장에서 피가 어떻게 이제 순환이 되느냐 과정이 이렇다는 뜻이야. 우리가 좀 전까지 배웠던 게 피는 심장의 심방과 심실 중에서 어디서 피가 나온다 그랬어? 혈액은 심실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지? 네. 근데 어디서 나오냐 잘 봐.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피가 나와. 좌심실은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는 장소야. 알겠지? 그럼 온몸을 지나는 동안에 온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먼 혈관들이 있어야 돼? 온몸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다 모세혈관이라고 쳐요. 그래서 온몸의 세포들을 다 돌아다녀. 그래서 산소 주고 영양소 주고 이산화탄소 공급받고 노폐물 공급받아서 피가 이제 돌아와.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 심장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들어올 때는 방으로 들어와야 돼? 실로 들어와야 돼?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좌심실에서 나간 피는 우심방, 대각선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심방에 이제 들어가서 피가 이 피는 어디로 가 이제? 우심실. 그치. 우심실로 내려가. 그리고 우심실에서는 다시 피를 뭐 해야 돼? 내보내야 되겠지. 좌심방이 아니지. 얘가 이제 피가 나가는데 아래로. 나가서 어디로 나가느냐? 폐로 나가 이렇게. 알겠죠? 그럼 폐에 있는 또 모세혈관을 또 막 지난 다음에 이 피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 좌심방으로 들어가. 대각선으로. 여기서 나간 피는 이쪽으로.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다시 어떻게 돼? 좌심실로. 이렇게. 다시 그러면 또 돌겠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는 게 혈액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의 이러한 간단한 모식도를 봤을 때 폐, 온몸, 현재 이 그림처럼 한 번 순환이 되려면 피는 심장이라는 장소를 몇 번 거치게 돼? 2번 거치게 되는 거야. 거쳐서 또 거쳐서 나갔다가 들어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혈액 순환을 크게 온 몸의 조직 세포를 지나가는 순환과 폐를 지나가는 순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순환 중에서 온몸을 도는 순환. 온몸순환. 다른 말로는 체순환. 체자가 몸 체자겠죠? 체순환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크게 돈다 그래서 대순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온몸 순환, 체순환, 대순환 다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혈액에서 온몸 순환, 일단 온몸, 여기서 온몸은 조직 세포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온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얘의 목적은 뭐냐? 온몸 순환의 목적은 뭐야? 온몸의 세포들한테 산소 주고 노폐물 받아와야 되겠지. 네 글자로 물질을 교환한다. 그래서 목적이라고 쓰고요. 온몸의 조직 세포와 물질을 교환하는 게 목적이다. 좋은 건 주고 세포들한테, 나쁜 건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게 온몸 순환의 목적이야. 물질 교환. 알겠지?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온몸 순환의 과정. 어디를 시작점으로 잡을까? 일단 심장을 시작점으로 잡시다. 심장 내에서 일단 시작이 어디야? 좌심실에서 시작하겠죠? 여기서 잡을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다고 치자. 그러면
좌심실. 쭉 쓰면 되겠지. 피가 이제 좌심실에서 나가서. 좌심실에서 나가는 이 피 혈관의 이름 뭐냐? 이 혈관의 이름이 당연히 동맥이야, 정맥이야? 동맥이야. 근데 이게 온몸 크게 도는 순환의 동맥이지. 그래서 얘를 무슨 동맥이라 그런다?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대동맥.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간 피는 대동맥을 지나서 온 몸에 분포하고 있는 모세 혈관을 지나서 온몸의 모세 혈관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겠지. 이 혈관의 이름은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 심장으로 그러니까 정맥이지. 근데 크게 돌고 온몸을 돌고 들어오니까 대정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대정맥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 다음에 대정맥. 그래서 어디로 들어온다? 최종적으로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1달러. 일단은 한번 끝. 알겠지? 그게 온몸 순환 과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이 이제 일어나는데 두 번째 순환의 이름은 어디를 순환하는 거예요? 폐를 순환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얘 이름은 폐순환이라고 명명을 짓는 거야. 폐순환. 소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작은 순환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뜻이에요. 폐순환, 소순환. 그러면 폐순환을 하는 목적은 뭘까? 피가 폐로 가는 이유는 뭐야? 이 얘기잖아. 네. 뭐 때문이야? 움직이게 하고. 폐로 왜 가냐고, 피가. 아. 산소 받으려고. 예. 산소는 받고, 그지? 지금 산소를 세포들한테 다 나눠줬잖아. 네. 근데 계속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딘가에서 산소 받아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거 어디서 받아와? 폐에서. 그래서 폐순환의 목적은 산소를 받기 위해서야. 근데 산소를 받기만 하진 않죠. 네. 가지고 온 뭐를 이제 내보내야 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돼. 그러면 산소, 이산화탄소의 공통점 뭐야? 두 물질의 공통점은 기체. 그래서 폐순환의 목적은 이렇게 쓰면 돼. 기체 교환. 산소는 받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기 위해서. 물질 교환은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 이런 거 다 교환하는 걸 통틀어서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체순환. 근데 폐순환에서는 뭐만 교환된다? 물질 중에서 산소, 이산화탄소만 교환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체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과정을 이제 정리해 보자. 과정. 자, 폐순환의 시작점은 역시나 심장 구조에서 심실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무슨 실? 우심실. 에서 시작을 해서 피가 나가지. 그러면 동맥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그림상 요 동맥의 이름은 뭐예요? 폐로 가는 동맥이잖아. 그래서 얘를 폐동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동맥. 그 다음에 폐로 가겠죠? 폐에 있는 모세혈관. 지나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 혈관의 이름을 써줘야 되겠지. 요거는 정맥이겠지. 그래서 얘가 폐정맥. 그래서 폐정맥. 어디로 들어온다? 최종적으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끝. 물론 이게 계속 돌고 돌겠지. 좌심방에서 들어온 피는 다시 어디로 가? 좌심실로 갈 거고. 그래서 온몸 순환한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우심방에 들어온 피는 우심실로 가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완전히 한 바퀴 돌려면 심장을 몇 번 거친다고? 2번 거친다. 그 좌심실 좌심실에 피가 먼저 와 있어요. 피는 계속 채워져 있는 거지. 와 있는 게 아니라 다 채워져 있어. 그냥 그게 돌고 돌린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물어보느냐? 정리는 어느 정도 됐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기서 이제 뭐 물어보느냐? 피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로 구분한다 그랬지. 네. 깨끗한 피를 무슨 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동맥. 동맥혈. 더러운 피를 정맥혈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질문. 깨끗한 피가 더러운 피로 바뀌는 장소는 어디야?
다시 얘기해서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장소는 어디야? 이 그림에서 온몸. 온몸이겠지. 산소 가져가서 얘한테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산화탄소 받아가지고 오겠지.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에서는 이거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써놨는데 온몸의 모세혈관에서는 무슨 혈이 무슨 혈로 바뀐다라고 정리하는데 동맥혈이 동맥혈이 깨끗한 피였던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뀐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반대로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뀌는 장소는 어디야? 폐의 모세혈관이겠지. 그래서 폐의 모세혈관에서는 가르고 더러운 피였던 정맥혈이 깨끗한 피인 동맥혈로 바뀐다. 산소 공급 받는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됐지? 그러면 깨끗한 피를 분홍색으로 칠해보자. 폐를 지나면 무슨 피가 된다? 동맥. 깨끗한 피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깨끗한 피 이거 채워지는 거예요. 깨끗한 피야. 그 깨끗한 피가 좌심방울 적시겠지. 네. 깨끗한 피. 그 피가 좌심실로 내려가겠지. 네. 깨끗한 피. 그 피가 어디로 나가야 돼? 대동맥으로 가서 온몸에 가야 되겠지. 네. 그래서 분홍색으로 칠한 건 다 무슨 혈이 흐르는 곳이야? 동맥혈이 흐르는 곳인 거야. 요게 동맥혈이 흐른다. 여기도 동맥혈, 여기도 동맥혈. 대동맥도 무슨 혈? 동맥혈이다. 그러다가 세포들한테 산소 다 줬어. 이산화탄소 받아서 더러워졌겠지? 네. 더러워진 걸 이제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네. 더러운 피가 흘러. 정맥혈. 더러운 피가 흘러와가지고 어디를 채워? 오심방. 우심방을 채워. 우심방의 피는 우심실을 채워. 네. 우심실의 피는 이제 나가. 어디로? 폐로 나가. 이 파란색으로 칠한 곳이 무슨 혈이 흐르는 곳이야? 정맥. 더러운 피인 정맥혈이 흐르는 곳이야. 그래서 대정맥은 무슨 혈이 흐른다? 정맥혈이 흐른다. 우심방, 우심실 다 정맥혈이다. 폐, 동맥 무슨 혈이 흐른다? 정맥혈이다. 동맥이니까 동맥혈 하지 말란 뜻이야.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전체 구조에서 심장 기준으로 왼쪽 부분, 현재 그림에서 왼쪽 부분은 싹 다 무슨 혈이 흘러? 동맥혈. 동맥혈이 흘러. 깨끗한 피. 오른쪽 부분은 싹 다 무슨? 정맥혈. 정맥혈이 흐르게 된다. 이해됐니? 네.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어디 헷갈리는 부분이 얘야. 폐동맥, 폐정맥. 요거 많이 물어봐. 다음 보기 중에서 혈액 순환에 대해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보기 선지에 쭉 있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 폐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른다. 네. 틀린 거야.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른다. 폐정맥에는 무슨 혈이 흐른다? 동맥혈이 흐른다. 그러면 대동맥에는 무슨 혈이 흐른다? 대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른다. 대동맥은 동맥혈. 대정맥은 정맥혈. 이름이 서로 반대인 곳은 폐가 들어가 있는 곳이 이름이 반대야. 폐동맥엔 정맥혈, 폐정맥은 동맥혈. 아시겠죠? 네. 그거는 문제 나오더라도 까먹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잘 풀란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면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들이 보여 안 보여? 보인단 말이야. 그거 잠깐 얘기를 할게. 여기 어디다 그릴까? 이쯤에다 그리자. 혈액 자체를 현미경으로 봤어. 현미경을 이렇게 동그랗게 보인다고 쳐요. 봤더니만 세포들 여러 가지가 보였어. 어떤 세포가 보이냐면 이런 모양의 세포들이 보이더래. 가운데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도넛인데 구멍 뚫린 도넛은 아니고 살짝 눌린 원반 모양의 세포들이 보일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얘보다는 큰 세포가 보이더래. 생긴 모양은 지멋대로 생겼어. 특정한 모양이 없어. 네. 그리고 중앙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건 염색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별표 모양으로 표시되는 애들이 있어. 네.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표시됐다고 치자. 알겠죠? 자,
얘가 누구야? 적혈구. 적혈구야. 그리고 혈액이 피가 무슨 색이야?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적혈구. 적혈구 때문이야. 적혈구가 붉은색이기 때문이야. 특히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물질이 있어.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철분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산소와 잘 결합하는 곳이 헤모글로빈이야. 아시겠죠? 네. 얘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고 혈구의 성분들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놈이 누구야? 적혈구가 숫자가 가장 많아요. 예.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만약에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적혈구가 똑같은 피 양에 동일한 피의 양에 적혈구가 한 100만 마리가 있다고 치자. 정상인이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만 정상인보다 적혈구 숫자가 적어. 예를 들어 50만 마리, 절반뿐이 없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혈액은 정상인에 비해서 빨개 좀 연하게 보이겠지. 상대적으로 붉은색, 빨간색보다는 좀 연하게 보이겠지. 그 피를 무슨 피라고 그래?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 백혈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백혈병은 왜 이름이 백혈병이냐? 피의 색이 정상인에 비해서 연해서. 연해서. 왜 연하냐? 적혈구가 뭐하다는 거야? 적다는 뜻이야. 그럼 반대로 정상인에 비해서 이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은 뭐가 많은 줄 알아? 백혈구. 백혈구가 많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동일한 혈액 안에 백혈구가 100마리가 있다고 치자. 네. 1000마리, 10,000마리 이렇게 있는 거야. 백혈구가 좋은 거잖아요.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하잖아요. 왜 백혈구가 많으면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안 그래, 은채야? 그렇잖아. 근데 왜 백혈병에 걸면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돼? 그럼 죽어요. 백혈병 암이야. 혈액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죽냐? 여기서 얘기하자면 적혈구를 못 넣어요. 응? 적혈구 공부를 못 해줘요. 적혈구 공급을 못 해주냐고? 네. 백혈구가 많으면? 네. 지금 백혈병은 백혈구가 많. 얘 여기서 그린 얘 이름이 뭐야? 얘가 백혈구예요. 백혈구 역할 아까 정리했었죠. 무슨 작용한다고? 식균 작용. 균을 잡아먹는 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백혈구가 너무 많은 병이 바로 백혈병이야.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균 많이 잡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백혈병은 단지 숫자만 많은 거야. 아, 균을 다 잡아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려면 흔히 얘기해서 백혈구도 좀 어른 백혈구가 되어야지만 식균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우리 백혈구가 성숙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른 백혈구가 되기 전에 백혈구가 세포를 막 늘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숫자는 많은데 대부분의 백혈구들이 무슨 애들 백혈구야. 그러니까 식균 작용을 해 못해. 오히려. 더군다나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해 못하겠지. 적혈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야. 알겠니? 네. 그리고 백혈구하고 적혈구의 그림에서 차이점은 백혈구 중간에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 요거 뭘 그린 거냐면 핵 그린 거야. 핵. 그러니까 백혈구는 세포이고 세포는 주로 핵을 가지고 있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적혈구는 세포지만 핵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핵이 없는 세포다. 백혈구는 핵이 있는 세포다.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고요. 별표명으로 칠한 게 세포 중에서 얘가 뭐예요? 혈소판을 그린 거고 혈액 응고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화살표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화살표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뭘 가리키는 걸까? 아무것도 없는 걸 가리켰다. 뭘 가리키는 걸까? 얘가 그냥 혈장, 액체 성분을 가리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가리켜 놓고 얘가 하는 역할은 산소 운반을 한다. 이산화탄소 운반을 한다. OX, 산소 운반은 얘가 하는 게 아니지. 산소 운반은 누가 한다 그랬어?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해. 그럼 이산화탄소 운반을 혈장이 한다. 맞아 틀려? 그건 맞는 말이야. 영양소 운반 누가 해? 혈장. 노폐물 운반 누가 해? 혈장이 운반한다. 그러니까 산소를 뺀 나머지 운반은 다 누가 한다?
혈장이 운반한다. 산소 운반만 적혈구가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그림에서 196페이지 그림에 이런 그림 있잖아. 적혈구를 좀 딱 그려놓고 주변에 어떤 기체들이 있었어. 그래놓고 이 기체 이름이 산소라고 쓰여져 있고 이 기체의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니? 적혈구하고 산소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니? 어디야? 폐. 폐란 얘기지. 그치, 폐. 폐에서 산소 공급 받는다 이런 그림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화살표 그림이 이제 반대로 화살표 그림이 적혈구에 있던 적혈구가 가지고 있던 산소들이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졌어. 그치, 온몸의 조직세포들 이란 뜻이야. 그림 아시겠죠, 은채야? 오케이. 자, 197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봅시다. 그 앞에 거 아니에요? 응? 앞에 거도 해야 되는구나. 195페이지도 해야 되는구나. 195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1번 오른쪽 그림은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일단 A, B, C 이름부터 쓰자. A 무슨 혈관이야? 네. 동맥. B 물세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 C 정맥. 그리고 가 정맥에 있는 가 뭐 나타낸 거야? 판막. 일단 써놓고 그래서 1-1번 이 그거네. ABC 이름을 써라. 2번 가의 이름을 써라. 판막. 3번 혈액이 흐르는 방향을 순서대로 써라. 혈액은 어디로 흘러? 동맥에서 정맥.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간다. 혈관 중에서는 ABC.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로 흘러가야 된다. A, B, C 순서. 4번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혈관은 어디다? 모세혈관이다. B. B. 문제 2번 혈관의 OX 설명해라. 1. 정맥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가장 느리다.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오늘 수업에서 언급한 건 혈압이 피의 압력, 혈압이 가장 낮은 혈관이 뭐다라고만 배웠어. 네. 그게 무슨 혈관이었어? 정맥. 정맥이 혈압이 가장 낮다 그랬어. 그래서 정맥에 그거를 막고자 혈압이 낮아서 역류하는 걸 막고자 뭐가 있다고? 판막이 있다. 그 혈압에 대한 내용이었어. 근데 2-1번 문제는 피가 흐르는 속도에 대한 문제잖아. 네. 어디서 피가 가장 느리게 흐르느냐 그걸 물어본 거지. 네. 어디서 느리게 흐를까요? 답은 모세혈관이야. 어. 자, 그거 정리해 줄게. 칠판. 자, 혈관의 종류에 일단 순서대로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라는 혈관이 있고, 그지? 정맥. 그 다음에 정맥으로 피가 흘러간다라고 그랬어. 이거는 피가 흐르는 방향 순서대로 그린 거예요.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 혈압, 피의 압력, 대소관계 누가 세 혈관 중에서 누가 혈압이 가장 세다고? 동맥. 동맥이 가장 세. 그리고 모세혈관. 가장 약한 게 정맥이다. 이거는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피의 속도, 그걸 혈류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혈류 속도. 어디서 피가 가장 빠르게 흐르느냐? 어딜까? 동맥이야.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곳이 가장 빠르겠지. 아, 네. 그 다음에 정맥. 가장 느린 곳이 어디라는 얘기야? 모혈. 모세혈관이야.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외우기보다는 상상을 하자. 상상. 왜 모세혈관에선 피의 속도가 가장 느릴까? 자, 모세혈관의 역할이 뭐였어? 거기서 일어나는 역할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온몸에 있는 세포들하고 만나서 물질을 교환한다는 얘기지. 네. 상상을 해봐. 모세혈관에서 피가 흘러. 내가 피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산소를 주변에 있는 세포한테 줘야 돼. 그리고 산소를 주고 영양소도 줘야 돼. 그리고 뭐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뭐 받아와?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노폐물 받아와야 되겠지. 네. 물질이 교환돼야 돼. 근데 내가
KTX 자동차처럼 흉 지나가면서 주고 빼고 할 수가 있겠니? 아니야. 주고 받으려면 천천히 흘러갈 수뿐이 없겠지. 네. 그래서 가장 느린 거야. 아시겠어요? 물리학적으로는 왜 가장 느리냐? 물리학적으로는 또 이렇게 설명해. 물이 흐르는 호수가 있다고 쳐요. 호수, 물관. 네. 물이 흐르는 호수가 있어. 여기 안으로 물이 흘러. 네. 근데 이 호수의 관이 어느 부분에선 굉장히 관이 얇아진대. 그러다가 다시 관이 관의 크기가 넓어지더래. 왜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거 있다고 쳐. 왜요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흐를 때 여기서 흐를 때 여기서 흐를 때 물의 흐름이 A와 B와 C 중에서 어디서 물의 속도가 가장 빨라? B. B에서 가장 빨라. 왜? 관의 크기가 뭐하니까? 얇아서. 좁으니까 들어간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은 어때야 돼? 물의 양은 같아야 돼. 근데 여기는 관이 좁잖아. 근데 동일한 물이 흘러가려면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빨라야 돼. 빨라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어디가 가장 느릴까? C. C에서 가장 느려. 그러니까 이건 물리학적으로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흐름에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같은 양의 액체든 기체든 흘러갈 때 그 흘러가는 관의 넓이가 좁아지면 흐름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지고 넓어지면 흐름의 속도가 느려진다. 자, 그러면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중에서 그 혈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단면적의 총 단면적. 혈관들이 가지고 있는 총 단면적의 합을 비교했을 때 누가 총 단면적이 가장 넓냐? 모세혈관이 단면적이 가장 넓어. 단일 단면적은 좁지. 네. 근데 온 몸에 다 퍼져져 있는 게 모세혈관이라고 그랬지. 네. 얘네들 다 합치면 단면적 무지하게 넓어져. 아시겠어요? 네. 가장 단면적이 좁은 놈이 누군 줄 알아? 동맥이야. 동맥은 몇 개 없어 우리 몸에. 중요한 놈이고 단일 단면적은 넓지만 몇 개 없다고. 그리고 정맥은 중간이야.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혈류의 속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혈류 속도는 느린 거야. 총 단면적이 좁기 때문에 혈류의 속도는 빠른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 이유 때문이야. 알겠지? 총 단면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혈압, 혈류 속도, 총 단면적 이런 걸 했는데 그래프로 여러분들 표시해도 얘네들 내용을 그래프로 그릴게. X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맥의 영역, 동맥 구간, 그 다음에 모세혈관 구간,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정맥 구간이라고 치자. 아시겠죠? 네. 순서상으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가 돼 있다고 치고요. Y 값은 어떤 값은 이런 값을 가져. 예를 들어서 Y 값에 잘 들어봐. 노란색 분필로 혈압을 그린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혈압은 어디가 가장 세다 그랬어? 동맥이 가장 세야 돼. 높아야 돼. 그지? 누가 가장 약하다 그래? 혈압은 정맥이 가장 약하지? 네. 모세혈관은 중간이겠지?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대충 이런 그래프로 그리면 얘가 혈압이란 뜻이야. 알겠지? 네. 그리고 여기 잘 봐. 요거는 추가 내용. 요거는 자, 추가 내용. 동맥에서 혈압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올록올록 한 게 어디만 나타난다? 동맥에만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 올록올록 요게 뭐냐? 맥박이야, 맥박. 우리가 어디 아파요? 한의원 가면 맥을 한번 짚어봅시다. 자, 맥이 좀 약하네요. 맥이 세네요. 맥박을 짚는단 말이야. 네. 맥박은 모든 혈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맥박이 잡히는 곳에는 거기에 무슨 혈관이 있다? 동맥이 있다. 동맥에만 맥박이 잡혀.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여기 잡는다고 맥박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여기 안에 맥박이 있어. 또 뭐 여기 딱 잡으면 맥박이 잡혀. 느껴져.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동맥이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네. 그걸 나타내는 거야. 맥박은 동맥에서만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총 단면적을 그리면 총 단면적은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총 단면적은 어떻게 그려야 돼? 어디가 가장 넓다고? 동맥이 아니라 모세. 모세혈관이 총 단면이 가장 넓어야 되겠지? 네. 가장 좁은 게 누구라 그랬어? 동맥이 단면적이 작고 정맥은 얘와 얘 사이 있지만 이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네.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리면 이게 총 단면적. 됐죠? 네. 그 다음에 혈류 속도, 피의 속도. 피의 속도 어디가 가장 빠르다고? 단면적이 좁은 동맥에서 가장 빠르다 그랬지. 아니 가장 빠른 값을 한 이 정도 값 잡자. 어디서 가장 느리라고? 모세혈관에서 가장 느려. 그지? 네. 그리고 정맥은 이 값과 이 값 중간쯤 이 정도 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난다. 얘가 피의 속도, 혈류 속도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프가 완결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래서 2-195페이지 2-1번 풀다가 지금 설명이 좀 늘어졌고요. 2-2번 혈압이 매우 낮아 판막이 있는 혈관은 모세혈관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모세혈관이 판막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맥에 판막이 있는 거예요. 네. 3번 혈관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이 강한 혈관은 동맥이다. 맞아요. 4번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전달된다. 야,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주는 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인데 맞아? 아니요.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건 네. X야. 5번 동맥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른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밑에 문제 1번 혈액을 분리했다. 위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위쪽에 있는 A가 이름이 뭐예요? 혈장. 밑에 붉게 가라앉아 있는 B가 혈구. 1-2번 혈액 성분, 그러니까 액체 성분과 세포 성분에 해당되는 건 각각 써라. 누가 액체 성분이야? A. 세포 성분은 B. 1-3번 A에 가장 많은 성분은 누구냐? 다시해서 혈장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뭐예요? 물. 오케이, 물. 그 밑에 문제 2번 A, B, C, D 이름을 써라. A가 도넛처럼 생긴 거 이름 뭐예요? 적혈구. B는 핵을 가지고 있네. 백혈구. C는 별표 모양이네. 혈소판. D는 빈 공간을 그냥 화살표로 가리키네. 혈장. 2번 A, B, C 중에서 핵이 없는 건 누구냐? 핵이 있는 건 유일하게 누구만 핵이 있다고? 백혈구만 핵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적혈구하고 혈소판은 핵이 없다. 됐죠? 네.